이간질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스트레스 받았을 때 걷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그럼 도시에 있을 때도 막 그 도시도 많이 걸어 다니세요? 네, 도시 뭐 골목골목 돌아다니거나 계속 걷는 거죠. 그냥 걷는 거 자체 걷다 보면은 너무 그 계속 걷는 곳이 똑같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좀 변화를 줘서 걷는다던가. 네, 참. 네, 저 일본 가서 느꼈어요. 아, 네. 일본 가서 보통 우리 다 늦잠 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스케줄 시간 맞춰서 있다가 우리가 그 조식 시간 네. 맞춰서 그 문 닫기 직전에 내려가서 눈 안 뜨고서 밥 억지로 먹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 그 우리가 그러고 있는 동안 유진 작가는 온 동네를 산책하고 이미 아침도 먹고 다 출발 준비까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부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엄청 도태된 인간, 나태한 인간으로 우리 보이잖아. 막 게으른 것처럼. 작가로서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동네를 이미 다 돌고 오셔서 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미 다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다음에 갈 때 좀 편하긴 했어요. 뭐 좋았어요. 본인 네. 스트레스 푼 걸로 우리 네, 스트레스 죄송합니다. 다음에 참고할게요. 아니요, 저희 너무 농담이고 좋았어요. 네. 부지런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 평소에도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에요? 아침에 요즘은 계속 아침에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가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제 시간을 네, 조절해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뭐 그 환경이 뭐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환경이면 이제 아침에 자고.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아침에 자고. 네, 아침에 자고 뭐 오후 되기 전에 일어난다던가 아니면은 그 지역이 아침 일찍 움직이는 곳이면 시골은 아침 일찍 해야죠. 그렇죠. 네. 그냥 해가 뜨면 그냥 눈이 떠지는. 네, 떠지기도 하고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좀 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잠은 솔직히 자려고 하면은 아주 뭐 몇 시간 동안 자진 못하지만 없진 않아요. 그냥 제가 줄이는 거예요. 네, 왜 시간이 아까워서요? 잠자는 시간이? 시간이 아깝기보단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기하다. 네, 또 우리를 또 화내요. 우리 그럼 뭐 어떡하라고. 관리도 안 되고 병도사님은 시간도 안 아끼고. 제일 오래 잔 게 며칠 동안 잤다고요? 며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잔 것 같아요. 눈도 한 번도 안 뜨시고요? 아니에요. 그 체력 싸움이래요. 저한 되게 11시간 힘들다고 11시간 그러더라고요. 넘어서는 똑같이 밥도 먹고. 저는 8시간 안 이상 그러면 자면 그거 힘들어요. 허리가 너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쳐요. 다쳐요? 그 체력 싸움이래요. 그거 잠자는 것도. 네. 아니 근데 저 아는 사부님이 그런데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잠만 잘 자도. 근데 저는 머리만 대면은 자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뒤척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건강한 건데 되게.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칠 때까지 몸을 움직이다가 이제 잠을 딱 자버리는 근데 거죠.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 바로 잠들 것 같은데 막상 또 맞아, 누우면 또. 잡생각들의 꼬리를 물다 보면 또 잠이 핸드폰 안 없어야 오고. 돼요. 핸드폰만 아니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네. 뒤척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다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눈이 피로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을 예전엔 책을 보면 눈이 졸려서 네, 그쵸. 책을 봤었는데 글씨가 요즘 노안돼. 너무 침침해서 책을 보기가 힘들더라고 밤에. 예술가가 안 됐으면 뭘 했을까? 예. 만화방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가 아니죠.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만화를 사서 어떤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주로? 그 옛날에 뭐 보물섬, 소년중앙, 네. 소년중앙도 IQ 나왔죠. 점프. IQ 점프, 보물섬? 뭐 거기부터 맞아. 뭐 나나라던가 이렇게 순정 만화까지 네. 다 모든 장르를 다 보고 나눠서 이렇게 사람 돌려보고 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거 있으면은 용돈은 이제 모아서 사고 그래서 만화책을 되게 많이 모아두고 그때는 책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사실 만화방 주인이 아니면은 사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좀 사서 너무 잘할 것 같아. 정리 너무 예, 정리하는 거 잘할 것 같아. 너무 잘할 것 같아. 청소도 잘하고 책 읽는 사람 부담되지 않을까요? 책 제목하고 작가별로 이렇게 다 표시해서 라벨 붙여가지고 네네. 다 정리 정돈하는 거. 그런 것도 좋아하고 또 이제 제가 만화방도 좋아해서 이제
고등학교는 저희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입시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만화방 가서. 그래서 좀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정리하고 책 보고. 만화방은 전 지금도 하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때 왕성했다가 어느 순간 모든 동네 책방하고 만화방, 네. 비디오 비디오 가게.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이제 그 열람이 가능하니까.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재밌는 책방들이 하나씩 네. 다시 생기고 있는. 컨셉 잡고 맞아요. 하시고. 그렇죠. 네. 어떤 만화 가장 좋아하세요? 사실 지금 요즘은 만화책을 안 봐요. 그러면 그 시절에 그 시절에는 개화기 때 제아기 때 나이가 그때 재밌게 봤던 게 두 가지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재밌게 본 거 진짜 많거든요. 드래곤볼하고 그리고 점프트리 A 플러스라는 게 있었어요. 순정 만화는. 아 그래요? 그 두 개를 되게 기다리면서 여자분들이 드래곤볼 좋아하기는 힘들. 아니 그때는 여자애들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그때는 또 애니메이션도 구하기 힘들어서 이제 서울 가게 되면은 언제나 그 불법 판이죠. 해적판. 예, 해적판 그런 거를 비디오부터 해갖고 만화책을 사가지고 또 들어오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앨범 모으듯이. 네, 그쵸. 숨겨놓고. 저도 엄청났어요. 전 네. 제가 에너지파 쏠 줄 알았어요. 연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실. 네. 작업실요. 작업실을 총 몇 번을 옮겼던 거예요? 6번째네요, 이번에. 이번이 여섯 번째. 그 중에서 어디에서 했던? 사실 처음 작업실은 작업실이라고 하기는 그래서 이제 포함시키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기간이 짧았어요. 처음 제가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사실 학교 안에서만 잠깐 작업한 거 빼고는 없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멘토도 없었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근데 그 뭔가 운명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그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작업 공간이 커야지만 큰 작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공간이 굉장히 작았으니까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공간 평수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2평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 딱 원하는 사이즈 거기서 그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을 한다는 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 반복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장마죠. 예, 장마가 왔다가 뭐 약간 해가 떴다가 근데 그 공간에서만 해야지 이제 큰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비닐을 쳤어요. 비닐을 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만든 거네요? 예, 그렇죠. 비닐하우스처럼 이제 공간을 그래서 점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죠? 작업실 없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라도 쳐야 되는데. 레지던시 떨어졌다고 불평하지 말고 비닐하우스 주십시오. 홍지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도 잠을 되게 많이 줄였어요. 이제 시간도 그렇고 이 비닐이 언제 찢어질지 모르니까 최대한 여기를 활용해야 되니까 뭐 하루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자면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혼자인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불이 꺼지는 시기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저처럼 밤늦게까지 안 자는 사람도 있는데. 몇 년도인데 그 네? 통금 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근데 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잡니다. 네, 그 자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비슷한 요리인가 봐요. 자유로. 아무튼 그 순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 혼자 있는데 그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보이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 나 이제 작업이 내가 하려고 했던 목표량이 거의 끝나갈 쯤에 태풍처럼 바람이 불면서 예, 서서히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닐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작업을 아주 진짜 전속력을 내서 끝내고 이제 칼을 들고 와서 찢었어요. 비닐을. 네, 비닐을. 철거. 네, 철거를 괜찮다.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그 짧은 시간에 썼던 작업실인데 너무 알차게 썼다는 생각과 태풍을 좋아하거든요. 막 천둥 치고 그런 거. 거기다 그러니까 약간 광기도 나고 그래서 그 기분이 천둥 치는 날 막 비닐 치지. 네, 비닐 치고 폭우도 내리고 그때 뭐 그렸어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초창기 작업이죠. 네.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악마 숭배자냐 뭐 이런 그런 약간 그로데스크한 그런 작업들이었죠. 어울리네요. 그때는 네. 샴비가 나오기 전인가요? 고양이 샴비가 나올 나오기 때죠. 전. 나올 때요? 네네. 아 거기도? 한참 그 작업을 할 때죠. 그러니까 그럼 악마처럼 그렸구나. 뭐 네. 태풍과 뭐 비닐하우스 뭔가 좀 네. 야 이거 옥상과 재밌네요. 이거 뭔가 어울리네요. 네, 되게 즐거웠어요. 거기. 청춘 영화에 좀 나올 수 있는. 아니 공포스러운 거 아니에요? 청춘 영화에 못 나오지. 나오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비닐을 막 칼로 찢으면서 더 이상 나에게 백호는 없어. 아유. 네, 그 작업실이 네. 좀 많이 생각나요. 지금도.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새로운 또 작업실에서 네. 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제 올 초 봄쯤 이제 그 지역을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졌더라고요. 또 다시 이제 네. 그 사이에 밝아졌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서서히 또 어둡다고 하긴 그렇고 굉장히 그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이라던가 사회 분위기도 아무래도 밝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표현이 안 상황이 되니까 작업 변화도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이 변하고 뭘 해야지 이제 작업도 변화가 되는 그게 당기는데 산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풀을 보고 그런 정말 사람이 사는 거랑 똑같다 하면서 그 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잡초들은. 그러면서 굳이 내가 불안을 잡는다고 해서 그 불안은 어쨌든 해결될 수 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방식을 바꿔서 불안 뒤에 찾아오는 뭔가 이렇게 그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거나 뭔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느낌을 끌고 가서 한번 작업으로 풀어나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아무도 그 작업들을 보지 않아서 혼자 생각이에요.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지? 지금은 이제 그 전에는 어떤 네. 그 우울감과 이런 거를 그쵸. 고스란히 담았다면 뭐 지금은 사회적으로 갖는 우울함. 지금은 그런 거를 이걸 바라보면 뭔가 그런 기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느낌. 조금 벗어날 때 그 순간을 포착해서 작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기대 좀 맥락인데. 궁금하다 진짜. 성유진 큰 작가가 변화가 편안하다고 없어요. 했으니까 그로테스가 네. 그렇다고 뭐 밝은 막 이런 아니, 막 성씨 작가는 노란색이나 뭐 이런 색을 성병희 쓰진 작가. 않았고 컬러도 밝아졌어요. 컬러도 밝아지셨어요? 컬러도 굉장히 그 밝아지고 그래서 저도 조금 그러니까 나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그 방식을 생각. 바꾸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습관을 바꾼 거거든요, 일종의. 그거 자체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렇게 그 성유진 작가가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나라도 고쳐지고.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나라도 어쨌든 고쳐지고요. 딱그 그런 거예요? 시기에 딱 맞는 그런 작업이 자연스럽게 됐네요. 네, 네. 비닐하우스 찢을 때 뭐 이명박 대통령 네, 당선됐을 그런 거죠. 뭐 그 시기. 그 최신 작업 소도사님 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관심이 맞습니다. 없어. 관심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작품이 완성돼야만 그때 감상합니다. 과정은 안 봐요? 과정에서는 글쎄요. 과정에 대한 판단을 자꾸 막 강요해 오는데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관람자 입장에 있는 게 가장 편하죠. 제 입장에서. 제가 과정에 끼어들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끼어들면 안 되죠. 끼어들면 안 되죠. 네. 끼어드나요 혹시? 아니요. 그건 절대 못 끼어듭니다. 그것도 제가 혼자 찢었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어요? 비닐하우스 찢을 동안? 글쎄요. 비닐하우스 찢었다는 건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고 찢었죠. 그러면 팔로. 그러면 비닐하우스라는 표정도 약간 좀 과장된 비닐로 친 비닐로 거니까. 쳤다고 했는데 제가 비닐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하우스죠 뭐. 네, 공간 만들어지면. 비닐로 공간 만들면 하우스죠. 그런 게 비닐하우스. 그냥 옥상에
그 뭐야 지붕처럼 그냥 비닐을 이렇게 창을 덮는다라는 식이었고 뭐 같은 맥락이에요. 뭘까요, 네. 그거? 그걸 뭘로 불러요? 비가 비닐 왔어서 물이 어닝? 고여 있으니까 그 고인 부분을 이렇게 찢어서 그럼 물이 비닐 흐르게 공간, 비닐 공간이라고 합시다. 언제나 일반화됩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그 비닐을 찢어서 물이 튀길 때 물이 다른 곳에 튀기지 않게끔 물건 치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역할을 큰 역할을 이렇게 했네요. 광기어린 뭘 알아. 퍼포먼스가 있을 때 옆에서 스텝처럼 스피커 막 치우고 그랬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항상 보이지 않는 데서 네. 이렇게 티 안 나게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는 소도사님. 그렇죠.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유진 작가님의 태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소사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소사. 네. 태호. 그래서 소도사구나. 그러면 뭐 작업 내용에서 나오는 거는 변함없나요? 뭐 고양이가 등장하고 고양이 인간이 등장한 것도 네. 똑같고 이제 네. 풀이 등장하고, 풀이 등장하고. 네, 그런 건 다. 근데 이제 좀 밝아진 고양이. 예,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색채가 크게 좀 예, 컬러풀해졌다는 건가요? 색채도 좀 컬러풀해지고 네. 풀의 이렇게 비중이 좀 많아지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작업할 때 사용하는 재료는 똑같죠. 네, 그 콘테. 콘테? 네. 콘테로 콘테. 캠퍼스 위에. 예, 캔버스에. 처음에 불교 미술을 하셨잖아요. 네. 그걸 꾸준히 하실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불교 미술을 하다가 사실은 좀 그 시스템이 저한테는 좀 힘들었어요. 네. 어쨌든 공동 작업이고 그리고 뭐 그 체계 사람들 서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선배 후배 뭐 교수님 그런 걸로 다 얽혀 있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4학년 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졸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건 재밌지만 좀 나랑은 참 안 맞는 부분이 많다라는 고민을 해서 그럼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학교를 그만뒀어요. 4학년 때. 4학년 때 그만두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제 그때는 절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다시 불교 미술을 안 하려고 절에 간다. 네, 절에 간다. 생활 했어요? 아니요. 네, 절에 그때 교회를 갔어야지. 종교가 관찰을 불교가 던진 아닌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네. 자연스럽게 그 불교를 철학적으로 받아들여다 네. 보니까 뭔가 불교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되게 그쵸, 행복해질 철학이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갈까 했는데 이제 그걸 단계를 알아보는 과정에 제가 아는 스님 그분께서 불교 대학을 보내시려는 거예요. 저를 다시 네. 공부를 해라. 그런 네, 쪽으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많이 만났어 지성치처럼. 조직에 들어간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것도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게 반복된다면은 우리 일상에서 내가 자신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고민을 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림 그릴 때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가장 행복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힘들 때마다 계속 드로잉하고 그 순간만은 정말 저만이 할 수 있고 제 시간이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잡고 나왔던 게 이제 첫 번째 개인전이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때 결정을 한 거죠. 보통 이제 불교 미술이나 막 그쪽 장르가 정확한 경우에는 네. 재료나 자기가 그리는 방식이나 연계돼 가지고 작업이 네. 개인 작업으로 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탱화가 주 이제 수업이고 뭐 네. 단청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동양화 재료를 많이 쓰죠. 네. 근데 제가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개인 작업, 그러니까 서양화랑 한국화랑 불교 미술은 좀 틀려요. 불교 미술은 개인 작업이라고 하긴 힘들고 약간 모사에 가깝거든요. 그대로 그렇죠. 패턴을 네. 계속 네. 반복해서 내용 그대로. 그리고 네, 그쵸. 색깔도 정해져 있고 뭐 규칙이 예. 있고 네. 선배들이 가르쳐준 규칙, 뭐 교수님이 가르쳐준 규칙에 패턴. 따라야 네,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거 약간 자유로움은 크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장인에 전 더 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불교 우리 절에 많이들 네. 이렇게 유명한 절 많이 구경 가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을 이렇게 구경하면
절 벽면에 이렇게 가끔씩 그려져 있는 막 네. 동양으로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들이 이렇게 있고 뭐 그리고 그려져 있는 거 보면 그 단청 네네. 그리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무슨 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의 개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 태화하고 불교 미술 좀 다르지 않아요? 불교 태화는 미술이죠. 불교 아니, 미술 아니, 안에 아니, 그게 그- 세부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죠. 다 거기도 들어있- 규칙이 다 있어요? 예, 규칙이 태화에서도? 다 있죠. 뭐 근데 그림이 왜 그렇게 예? 투박하잖아요, 그림이. 투박한 거는 그 숭불 조선시대 숭불 억제 정책으로 아. 인해서 이제 그때 그때 그 자기- 전에는 네. 화가들이 그리고 이제 실력자들이 그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불교가 억압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숨어서 그리고 아니면 스님들이 그리다 보면 그리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나름의 개성을 찾아서 그게 온 게 이제 이제 조선 불화죠. 지금- 예, 지금 불화고. 그래서 고려 시대 때 불화는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 화려하고 약간 순수 미술에 가까운 방식을 저는 썼죠. 갑자기 불교 그 미술 하니까 TV에 뭐 파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홈쇼핑? 그런 거 홈쇼핑이나. 홈쇼핑 같은 데서 스님이 네. 달마도 그려가지고 네. 판매하는 거 아. 그거 봤거든요. 예. 홈쇼핑.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거 보고서 요즘 도대체 특이한 저게- 스님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 달마도 그림을 걸어놓으면 뭐 부자가 된다. 뭐 예. 이런 해서 뭐 금으로 그린 뭐 음. 달마도는 얼마, 뭐 이거는 얼마. 아, 그래서 좀 저도 그냥 이게 여담인데 음. 대학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제가 이제 미나 시리즈하고 달마 시리즈를 그려서 팔아서 용돈을 번 적이. 닮아도 많이들- 그냥 계속 그러면 계속 살아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 예, 저렴하면 그냥 사더라고요. 교회에서 십자가 계속 예, 그쵸. 팔리듯이 최후의 만찬 그 액자 팔리듯이 팔리는 거예요. 불교 좋아하는 분들. 근데 그 동국대가 좀 학교 안에서 좀 내부적으로 문제도 되게 많이 아니 뭐 학내 문제까지 여기서. 그렇지 않나요? 많이 있잖아요. 학교를 떠난 지 그 오래돼서. 불교. 시사 프로에 나가서 그건 얘기해주세요. 우리 일위 하려고 지금 시사 쪽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혹시 알고 영화만 읽어줍시다 우리. 뭐 아니야, 이사장 지금 제가 막 이런.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손준 작가님 재료가 중요한 것 같아서 재료가 왜 그걸로 됐는지. 아, 그걸로 콘테나, 된 예. 이유가 그걸로 된 거 목탄. 네, 목탄, 콘테. 콘테. 정확하게 예. 박근혜도 아니고 생각이 안 그게 났어.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해. 아, 그걸 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제 그 불화를 그리다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드로잉을 많이 했어요. 네. 누드 크로키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항상 뭐 지하철을 다니든 어딜 가든 드로잉을 계속했어요. 뭔가 이 순간은 행복하니까 도피일 수도 있죠, 일종의. 그다음에 드로잉 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뭐 콘테, 목탄, 뭐 그 외 다양한. 그다음에 콘테가 저한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이게 되게 선도 강렬하게 할 수도 강하고 있고 부드럽고. 그리고 긁혀요. 뭔가 음. 뭐죠? 부드럽게 쌓이는 게 아니라 생채기를 내면서 쌓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필이나 다 건식 재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콘테를 사용해서 작업을 초기에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마감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건식 재료는 항상 예. 마감이. 예. 그렇죠. 그게 전시장이 제가 이제 첫 전시장이 지하철 통로였거든요. 지하철 통로에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만지게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근데 그때는 마감을 제대로 안 한 상태라서 만지면은 이제 하얀 부분에 닦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시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전시를 하는 거라서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제재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고민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해야지 저걸 마감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료가 없어요. 뭐 송진을 써라, 뭐를 써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해봤는데 그림을 굉장히 많이 망쳤어요. 그렇죠. 그런 예. 걸 하면 붓질을 하는 순간 그게 예. 다 떡처럼 예. 뿌리- 숫자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다 이렇게 뭉개져. 녹기도 하고 뿌리면은 뭐 뿌옇게 되거나 예, 잘못 그래서 그거를 뭐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 사람들 자료도 없고 사람들 이제 그것 때문에 콘테나 뭐 목탄을 잘 안 사용하는데 뭐 소수 작가들은 있겠지만요.
그 한번 내가 콘테로 뭐 유화나 뭐 다른 이렇게 완성된 못지않게 막, 그 정도의 작업까지 끌어내보자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찾은 픽사는 뭐예요? 픽사는 바니쉬였죠. 바니쉬를 뿌리는 방식 그리고 농도 그 차이가 이제 어쨌든 희생시키는 거였어요. 콘테를 계속 쌓아서 여러 번 중첩시켜서 올리면서 얘가 녹아날 것까지 계산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밀도도 더 많이 하고 예. 바니쉬에 녹아나는 거예요? 녹아나죠. 아. 예. 더 두껍게 네, 칠을 그래서 일부러 예. 해놓고 한번 이게 옅어질 거를 미리 생각해서 이제 그 바니쉬를 뿌리는데 근데 바니쉬는 그럼 몇 번 정도 뿌려요? 그때 습도와 온도 그리고 그 콘테가 올려져 있는 천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틀려요. 많이 뿌리면은 뭐 20번까지 뿌린 적도 있었고 이제 말린 다음에 금액이 뿌리고 뿌리는 금액이 장난 아닐 것 아니요, 같은데. 뿌리는 금액은 오히려 크진 않지만 예, 그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뭐 작업을 얼마 만에 끝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그 마감 작업까지를 포함시켜야 되나 그러면 좀 길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마감 작업하면서 말리는 시간 동안 또 잦은 작업을 들어가니까. 그러면 한 번 뿌리고 하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다시 그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 거죠. 마르는 시간이 항상 이제 틀리죠. 예, 그 뭐 여름에 습한 때는 좀 빨리 안 마르고 아니면은 이렇게 바짝바짝 마를 때는 그때는 계속 이제 저는 뿌려주고. 바니쉬 때문에 그림이 망친 적이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몇 번 농도 있거든요. 조절이 굉장히 예.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에어 스프레이로 예, 브러쉬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기성품을 그 대신 이제 좀 비싼 걸로. 캐닝. 네, 그건 비쌉니다. 네, 그걸로 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에 너무 비싸요. 13,000원인가 정도 하는데 예. 그거를 한 열 몇 개를 사가지고 계속 13만 원. 저는 했는데 그냥 불교미술 할 걸 그랬나 보다. 불교미술 바니쉬 안 쓰잖아요. 그렇게 많이 뿌리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뭐 10번, 20번까지도 맞아, 아니고 맞아. 한 양도 3번 짧아요. 정도 음. 뿌리는데도 예, 되게 좀 방법 근데- 찾았어요? 운동하면? 저는 그냥 그거 안 하려고요? 아니요 쓰긴 쓰는데 네. 저도 드로잉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음. 건재료를 많이 애호를 해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잉크를 많이 써요. 잉크를? 네, 잉크를 많이 쓰고. 한데 잉크도 마찬가지로 수성이다 보니까 수성이면 해줘야 돼요. 마지막 맞아. 그걸 해야 되는데 수성이다 보니까 잘못 뿌리니까 네. 종이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변화가 없는데 나무판 위에다가 그 잉크로 한 걸로 그 마지막에 그걸 뿌렸더니 번져. 그렇죠. 이거 아는 분이 사신다 그랬는데 다 번진 거. 악교를 섞으세요. 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걸로 교체해드린다.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저는 이제는 팔리면 뿌리려고 안 뿌려놨었는데 사신다 그래서 이제 마감 잘해주려고 뿌렸다가 다 번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난처했던 기억이 나서 저도 벽화 같은 경우는 벽화에다 이제 콘테로 그림을 그릴 네. 때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캔으로 된 네. 바니쉬를 사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뭐 20통은 넘게 그쵸. 들어가요. 예. 그렇게 올려야 돼요? 네, 예. 어쩔 수 없죠. 바람에 날리는 부분도 예. 있고. 그동안 나는 내 거 사가는 사람은 전화 주세요. 많이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진 작가처럼 그렇게 많이 올리는 사람 잘 없어요. 10번, 20번까지는 안. 보통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사이. 바니쉬 분산이래요. 전에 예. 콘테 자체도 되게 어마어마한 두께를 올리잖아요. 예, 선도 콘테 계속 많이 쌓고 날아가는 것도 많고 하죠. 예. 그리고 또 번지지 하다 보면 손에 묻어서 막 딴 데 막 여기 완성 잘 해놨는데 막 이렇게 예. 손에 묻어서 번지고 막 이런 경우도 좀 있지 그래서 않아요? 그런지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약간 이게 혼자 집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 작업인데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막 대화하고 뭐 딴짓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이게 그 한번 실패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고치기 힘드니까 약간 긴장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성격이 점점 안 좋아지나 이래서 다른 재료 쓰실 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다른 재료를 쓸 생각을 해봤죠. 계속 하기도 하고 뭐 네. 이것저것 조금씩 하기도 하고 네. 저희 꼼지락거리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콘테는 계속 잡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콘테 양을 엄청 쓰시겠네요. 네, 콘테가 거의 수입이 예, 수익이 좋은 많아요. 거도 영어 막 써 있고 좋은 아니, 거도. 영어 아, 그거 써요. 대학생들도. 네, 다 그거 알파는 써요. 한거 써야 돼. 이게 제가 주로 쓰는 게 독일에서 수입하는 네. 것과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 수입한 제품은 네. 계속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 화방에 가면 계속 채워지기도 하고 주문하면 바로 들어오는데 독일에서 이제 그 파버사 건데 그거는 한번 한국에 안 들어오는 그건 거예요. 못한. 끝났어요? 네, 콘테. 콘테예요. 예. 그래서 한 번은 한국에 안 들어와서 그때 이후로 그 습관이 하나 생겼죠. 눈에 보이면 계속 사는. 쌓아두는. 예, 쌓아두지 않으면은 그때 그래서 불안해요. 그때 작업 방식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선만 싸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그 콘테를 못 쓰니까 컬러를 되게 많이 썼어요. 콘테를 녹여서 이제 작업을 하는 식으로 방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 아시는 분이 독일어를 잘하셔서 부탁을 했죠. 독일에 연락을 해서 개인이 살 수 있냐. 네. 그래서 그때 부탁을 했는데 뭐 개인이 살 때는 1,500만 원어치 사야지만 보내줄 수 있다. 아, 독일에서 직구로. 예. 근데 그 1,500만 원어치가 이 공간 꽉 몇 차야 평이죠? 돼요? 예, 꽉 차요. 박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기하고. 이틀이면 쓰지 않나요? 네? 작업량으로? 네, 그런. 아, 1,500만 원. 아무래도 콘테 쓰는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저도 불편함이 있죠. 그 잉크를 쓰면서 이제 펜촉을 되게 다양한 거를 이렇게 구하러 계속 다니는데 그런 전문 큰 하방에서도 네. 안 팔리니까 더 이상 이제 갖다 놓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종류를 쓰면서 또 저한테 맞는 펜촉을 찾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독일 건가 이제 수입. 근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아니 저는 펜촉이 그렇게 달 줄은 몰랐거든요. 아, 펜 엄청 빨리 닿던데요. 펜촉이 다 그 쇠가 다 달아가지고 네. 다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땅에 들어요? 아니 그냥 종이에 이게 네. 긋는데도 사포에 그리시는 마찰이 네, 되니까. 마찰로 계속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달아서 네. 조금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되는데 맞는 재료를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부자 된 기분이잖아요. 전 재료 살 때 재료를 나한테 딱 맞는 그 재료를 찾아내는 그 기쁨. 네, 저는 뭐 이렇게 그림 그릴 때도 좋긴 한데 재료 사고 장비 구입할 때 너무 좋죠. 뭔가 이렇게 뿌듯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건 좀 속상하지만 어쨌든 뭐 쓸만한 거 주웠을 때 아주 좋더라고요. 아 옛날에 아이고, 제가 제일 네. 엄청 잘 줍고 다녔거든요. 네. 새벽에 나와서 뭐 주워오고 나도 액자 하나 주셨잖아요. 그럼 그 콘테를 그리는 베이스는 어떤 거 쓰세요? 천을 광목 쓰시나요? 아니요 천은 네. 이제 면천? 따로 면천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부드러운 천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왠지. 밀도가 높고 예. 우선은 그 콘테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뒤에 콘테가 그러면 빠져요. 밑칠을 하세요? 아니 밑칠을 안 하고 천을 두 겹을 써요. 아. 그래서 콘테가 빠져나가지 그래서 않게 뒤에서 한번 막아주고. 예, 막아주고 녹으면서 이제 뒤에 빠져나가는 것도 한번 막아주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천도 왜냐하면 그 면천이나 그 아사천 많이 네. 쓰는데 캠퍼스에 보통 물감 쓰시는 분들은 그 천들은 아무래도 입자가 조금 네. 굵어가지고 빠져나가죠, 많이. 목탄이나 그 콩테로 했을 때 조금 많이 날리고 예. 갈아지잖아요. 빨간 없어지는 네. 그래서 그림이 뭔가 연해지고. 좀 입자가 굉장히 고운 천이어야 되고 또 예. 비단처럼 이렇게 미끄러지면 또 안 되고 그쵸, 스며들어야 그런 거죠. 되고 그래서 좀 어떤 천을 쓸까도 좀 예, 궁금.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도 따로 주문해서 아, 그럼 그 천 이름이 뭔지 그게 처음 제가 이제 그 동대문 돌아다니면서 발견했을 때 이름이 다이마루예요. 너무 그 다리만. 작가 그 예. 작가 노하우 레시피를 공개해도 못 따라해요. 요즘 유명한 요리사들 레시피 다 공개해도 아무도 못 따라해. 좋은 거 따라서 한번 좋은 거는 대중의 맛이고. 장판 설탕 반 옥수수 반. 자 이제 동네에 네. 가서 무슨 아니, 마루? 다이마루? 다이마루. 하늘과 땅? 다이마루. 굵은. 네. 근데 그게 뭐 특별히 그 천의 이름인 것 같진 않고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일본 말이 부류로.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천종 그 동대문 쪽은 작업 그 재료들은 그렇고 네. 내용을 보자면
계속 고양이가 등장하고 네. 식물들이 등장하고 그거는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계속 가긴 하겠. 네. 글쎄요. 근데 그게 고양이가 계속- 만약에 늙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요즘 계속 고민을 해요. 어쨌든 네. 고양이 수명은 잘 관리하면 20년이라고 20년 이요? 하니까 아, 되게 10년 오래 사네. 남았네요. 아. 관리만 잘하면은 지금 목표는 저 소도사님께서 40년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아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본인 수명은 어떻게 관리 돼요? 잘 그럼? 되고 있습니까? 고양이는 40년이고 본인은 그럼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 한번 세워야죠. 그럼 본인 본인- 수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여행은 포기하신 거네요. 일단 기네스는 한번 깨고 그리고 여행 가야죠. 40년. 예. 아 근데 그 고양이의 애정이 아니면 저 뭐 그 한글을 가르칠 수 소도사님 있겠네. 그 사운드 클라우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 그 고양이 울음소리. 아니 고양이- 뭘 녹음해서 올려놨을까 궁금해서 네. 딱 틀었더니 고양이 고양이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14년 전. 게다가 가끔 고양이랑 대화도 해요. 맞아. 네, 제가 이제 그 지방을 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같이 보낸 시간이 많죠. 아, 참. 그러면 지금 그릴 때는 안 보고도 그리는 거죠? 어떤 거요? 예, 고양이를 안 보고 그린 거는 꽤 근데 됐죠. 아니 근데 얘도 늙잖아요. 그 네네. 모습이 조금씩 바뀌지 않나요? 아유 아니요, 뭐가 그- 그렇게 바뀌겠어요? 원래 고양이 시간 가죽이 빠진다는데. 가죽이 바뀌는 것도 아니 아니고 크게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건 치아가 네. 변화가 생기긴 해요. 네. 근데 겉에서 봤을 때도 표정도 약간 있긴 한데 음, 얘가 이제 혼자 있을 때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이길래 둘째를 들여놨거든요. 네. 근데 얼굴이 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어.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제 같이 시간 보내면 그러면 같이 젊은 애는 기 젊어지잖아요. 빨리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공예는 좀 반대 같아요. 우리는 젊은 공예 애들한테 기 빨려. 공예 그 지배인이 하나 있는데 네. 아 힘듭니다. 그 친구가 제일 늙어가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고양이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계속 키우려면 네. 소도사님은 계속 집 밖을 안 나가시는 거예요? 뭐 외박을 안 하세요? 여행을 못 다니시겠죠. 첫째가 기네스는 깨지만 둘째가 기네스까지 도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타양이네요. 그게 아니라 둘째는 그냥 뭐 제 수명에 알았어. 근데 말은 그래도 애정이 크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저도 동물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고양이 키우시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이렇게 동물한테 매여서 사랑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조금 아니 이상. 뭔가 좀 말씀이 좀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동물에 매여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별로 가고 싶은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 제가 여행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행을 아. 안 하는 것뿐이지 동물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삼비가 되게 여행을 좋아하는데 주인한테 매여가지고. 그건 맞아요. 샴비가 여행을 좋아해요. 산책하고 싶은데 주인 때문에 계속 집 안에만 있고 막 이런 거. 산책은 하루 3시간씩도 하고 그래요. 그럼 뭐 고양이도 목줄을 해서 목줄하고 안전지역에서는 풀어놓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죠. 제가 네. 주로 평면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줄을. 네네. 제가 아는 걸로는 뭐 이렇게 나무도 조각하시고 네, 인형도 인형도 만들고. 만드시고. 아 맞아 그 설치도 모형도 하시고. 만들었었잖아요. 예. 역할도 네. 하시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더 이렇게 욕심내서 이렇게 연장선상 뭐 발전시키고 싶은 뭐 다른 장르가 있으신가요? 이거 작가를 하면은 이것저것 다 해야겠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뭐 장르도 넘나들어야 되고 워낙 요즘 그런 워낙 분위기고. 요즘. 예. 근데 그게 유행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냥 그게 다양하다고 생각했고 또 뭐 그리고 작가들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글쓰기부터 뭐 파일 맞아요. 관리, 뭐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쫙 이제 다 내가 해야 돼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만들기는 재밌어요. 그게 일종의 저한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이 크거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거나. 근데 뭐 그걸 이제 내 기존에 있던 회화 장르 속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한 게 이제 벽화 작업이거든요. 네. 벽화 작업이 일종의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교류, 일반인들과의 교류의 경험을 하게 된. 그러니까 회화 작가들은 보통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전시 때 짠 하고 보여주고 이제 거기 작업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지나가는 사람들이랑은 대화 안 나누거든요. 그럴 기회가 없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재미는 있었는데 회화에 좀 더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예, 오히려 다른 장르를 여기저기 넘나들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지 단어 잘할 수 있고 뭔가 더 표현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아무튼 뭐 우리 다양한 얘기 많이 했는데 올해- 마지막 올해- 우리 올해 공식 전시하는 질문 하시고 네네. 전시는 올해 하는 거 맞죠? 예, 올해 할 알겠습니다. 계획이고요. 나중에 날짜 그 정해지면- 날짜 정해지면 저희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네네.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셔야죠. 가야죠. 광고하고. 갤러리는 정해졌죠. 예, 갤러리는 정해졌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디? 네, 부산의 아리랑 갤러리인데요. 아리랑 갤러리입니다. 네, 언제 성유진 작가의 그림이 궁금하신 분은 예. 성윤닷컴 또는 성윤 시어조 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구글에 성유진 작가 치면 그냥 나와요. 홈페이지가 잘 네. 정리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홈페이지도 있고 네. 다 있어요. 네. 그 공식 질문인 공식 마지막. 질문을- 음. 성유진 작가에게 비닐하우스란 비닐하우스 추억. 그다음에 소도사님에게도 비닐하우스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둘 다 의견이 냉정해. 참 소도사님 그게 달라. 좋습니다. 비닐에 대한 의견이 달라. 차가워. 태풍? 뭐 이런 거. 기억이 없대요. 물건 치운 거. 네. 아무튼 오늘 뭐 멀리서 와주셨는데 어디서 오셨죠? 집에서 왔습니다. 서울입니다, 지금. 작업실은 지금 어디죠? 작업실은 지금 성주? 네. 대구랑 가까운. 네네. 데프리카. 데프리카. 나 성주배 씨인데. 진짜? 성주가 지금 그 사드. 예, 그래서 거기 한번 아니야? 가볼까 했는데 거리는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 넘게. 가서 팻말 들고 이렇게 TV 한번 나오셔야죠. 네. 거리가 좀 돼서 작업에 제가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사드까지 들어오면. 그 사드 그 선을 고양이가 물어뜯고 막. 그렇잖아도 한 번은 발사 가볼까 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근처에 사니까 어쨌든 제가 운전을 못해서 거기 버스가 하루에 3대밖에 안 다녀서. 네. 아무튼 좀 밝아진 작업에 올해 네. 개인전 네. 때 네, 올 기대하겠습니다. 정권과 어울리게 네. 밝은 작업으로. 우리 밝은 나라 네, 밝은 나라 사람.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